재능 기부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독립본부 코어 지점 한기훈 FC라고 하고요. 우선 오늘 주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혹시 오늘 변액인데 혹시 변액이 다 있으시죠? 들어오신 분들은? 네. 변액 없으신 분? 혹시 차월수가 어떻게 되세요? 5차월입니다. 5차월, 3차월입니다. 3차월. 6차월. 우리 3차월, 5차월 분들은 일단 변액 빨리 따셔야 되고 5차월, 6차월이면 변액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저희 다 20대 분들이시죠? 많아도 30대 초반 같은데 저희 지인들한테 가장 세일즈하기 좋은 게 저는 변액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액은 저희 필수로 따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도 차월수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차입니다. 25차월. 근데 그냥 썸머 당연하게 해야 되고요. 썸머는. 그리고 MDRT도 올해도 이미 조기 달성 끝났고 작년에도 MDRT 달성했고 작년도 기준 CMP 1억 6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변액 RP를 해드릴 건데 저희 지인도 동일하고 이관도 동일합니다. 저는 가리지 않고 같은 RP를 거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끝나고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요거는 보내드릴 테니까 카카오톡 주시면 될 것 같고 투자 혹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개인 투자 같은 것도 다 하세요? 개인 투자 해봤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 계시는데 2분 정도. 투자는 저희 지금 살아가는 저희 25년도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투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왔어요. 이런 문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은행에다가 예적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특히 부모님 세대들은 예적금으로 가장 많이 자산을 불리신 경우죠. 지금 보면은 특판 상품 100명 한정, 정기예금 금리 2.9%짜리, 3.0%인데 6개월짜리, 1, 2년짜리에 3.1%, 그리고 다둥이 상생적금, 애 낳으면 금리 더 주겠다. 그리고 씨앗적금 6%짜리 최대. 저런 거 한 번쯤 다 보셨죠? 그리고 적금 같은 거 다들 해보셨죠? 네. 근데 적금 기간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1, 2년. 1년 아니면 2년이죠. 길어도 2년인데 2년짜리 적금은 거의 없죠. 이율 5.0%짜리 적금 상품이 원금 360만원 기준 월에 30만원 정도 적금을 했을 때 이자 소득 82,650원 받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모은 돈은 360만원인데 금리 5% 되게 높아 보이죠. 고객들한테 금리 5%, 6% 얘기하면 와 너무 좋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상품 뭐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실질 금리랑 표면 금리는 다릅니다. 표면 금리는 요 보여지는 저 5%짜리 금리라고 생각하면 되게 높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저 5%짜리 적금 상품을 가입했을 때 내가 받는 금리는 어느 정도가 되냐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고객들한테 세일즈를 할 때.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일단 한도가 적습니다. 50만원, 100만원 넘어가는 저런 고금리 상품 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높아봤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리고 기간이 짧아요. 이자를 많이 주는데 기간을 길게 줄 수가 없어요.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간을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현재는 금리 몇 프로죠? 미국? 4%. 미국 금리 4%입니다. 대한민국 금리는 몇 프로죠? 저희 5월 29일부터는 2.5%로 계속 동결이었어요. 5월 29일부터. 근데 저희 11월 27일에 한 번 더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그때 금리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동결될까요? 내려가요. 왜 내려간다고 생각하실까요? 미국이 내려가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저희 신입분들 중에서도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금리는 왜 내려갈까요? 금리는 왜 내려갈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 한 번이라도 없으실까요? 단순합니다. 금리는 일단 대한민국은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소비자 물가 지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먹는 뭐 라면이라든지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뭐 담배, 술 드시는 분들은 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뭐 조미료부터 해가지고 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씩은 올라갑니다. 근데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이 금리 얘기를 했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는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물가랑 금리를 일단 따로 보셔야 돼요. 같이 묶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금리를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맨징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도 자연스럽게 같이 내려간다라고 쉽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7일에도 금리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시장 이번에 되게 많이 올랐죠.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솔직히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10만 원대 넘어가는 거 보셨죠?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오늘 기준? 다시 9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시총이 600조가 좀 넘었었는데 다시 지금 500조대로 내려왔거든요. 저희 12월에 뭐 산타랠리 같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올해 12월은 산타랠리가 크게 오진 않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신용대출 금리인데 역대 최고로 신용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5%대예요. 최저가 5%대.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 몇 프로죠? 20%. 그쵸, 19.9% 저희 넘기면 안 되죠, 법정 최고금리. 근데 기준금리가 2.5%인데 대출금리는 왜 5%일까요? 기준금리가 2.5인데 기준금리 내려갔어요. 2.75에서 2.5로 동결됐죠, 5월부터. 대출금리가 원래는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같이 내려가야 맞거든요. 근데 왜 안 내려갈까요?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그냥 의견, 그냥 어떻게 생각한다. 저희 FC들은 말이 많아야 됩니다. 고객을 설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로 여러분 설득하러 온 거거든요. 왜일까요?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은행의 가상금리가 인상됐고 중금리 대출 확대 그리고 복합적으로 되게 작용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혹시 집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집? 아니면 뭐 그 LH공사 같이 저희 그 청년층 그런 거 들어가 보려고 알아보신 분? 주택담보대출 몇 프로라고 들었어요, 은행에서? 그거 알아봤을 때? 잘 기억 안 나요? 예전에 중기청 1.1%. 중기청 1.1%. 주택담보대출 지금 농협 기준으로 한 3.97%에서 KB 같은 데는 한 4%대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근데 6억을 내가 대출을 하려고 했을 때 3%랑 4%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공급은 무수히 돼요. 저희 우리나라 아파트 공실들 되게 많다고 들었죠. 아파트들 같은 거 계속 짓습니다. 끝도 없이 지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새로 공사하는 건물들 되게 많죠, 우리. 근데 그런데 다 들어갈 때 뭐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런 사람들 다 우대 받죠, 저희.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왜일까요? 우리는 계속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대체 왜 금리는 왜 계속 오를까요? 대출 금리는. 뭐라도 대답하시면 제가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아무나 한 분. 물가가 상승. 물가가 상승해서 누가 먼저 말했죠? 둘 중에? 제가 이따가 그 제 명함 맨 마지막에 명함 띄울 거거든요. 거기로 카톡 주세요. 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빚 많은 국가에서는 저희 지금 집값 기준으로 볼 때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는 심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가 거기 평생 살려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요즘? 없습니다. 요즘 부동산은 다 투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기준금리랑 대출금리는 1대1이 아닙니다. 작은 비용을 결정하는 신호지만 은행이 책정하는 주담대 금리는 가상금리랑 우대금리 변화에 더 민감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 시장금리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칩니다. 주담대 금리는 금융채 등 장기금리랑 연동이 많이 되는데, 채권 다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니까 혹시 투자해보신 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투자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채권 같은 것도 혹시 해보셨어요? 주식만? 채권 시장에서 물가나 부채 리스크를 반영해서 중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실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쵸, 모르겠죠. FC도 몰라요. 근데 고객은 알까요? 고객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고객 앞에 가서 얘기를 하면 더 전문가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고객들은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더 당당해야 되고 이 사람이 더 전문가처럼 보여야 계약을 체결을 해줘요. 특히 변액 같은 투자 상품은. 말 그대로 내 돈을 은행에 맡길 거를 그냥 이 FC한테 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의기소침하게 안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 다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다 당당하셔도 됩니다. 되게 곧 오실 것 같거든요. 앞에 분들은.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빚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안 하면은 살기 힘들다고 다시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돈은 어디에 맡길까요? 은행에다가 맡기면 안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은행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도는 갈수록 줄어요. 막 10만 원짜리 상품도 나옵니다. 요즘은. 그럼 돈은 어디에다 맡겨야 될까요? 이것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어디다 맡길까요? 보험사, 증권사. 내 돈을 필요하고 있는 수요체들. 그것도 뭐 맞는 말이고 다 포함되는 거, 포괄적인 거니까. 또 뭐 있을까요? 증권사랑 보험사. 또 은행사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을까요? 그치, 현물 투자도 좋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다 맞아요. 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해본 투자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FC죠.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는 건 변액 상품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아침 기준입니다. 11월 10일 8시 3분 기준입니다. 요게 그 개장 전 가격이고 얘는 시장의 가격입니다. 주식시장이 닫고 나서 2시간 동안은 시장의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4989가 지금 58만 5천 원. 한 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 제가 올해 요거 4월에 자료 만들었을 때 한 19만 원대였거든요. 하이닉스 진짜 많이 올랐죠. 몇 배 올랐나요? 올해 4월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 요거는 조금 있으시던데. 삼성전자 주식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삼성전자? 주식 있다. 삼성전자 말고 주식 갖고 있다. 두 분 투자 혹시 어디다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하이닉스랑 에이프릴 바이오랑. 바이오죠.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랑 했을 때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해외 주식 손. 국내 주식 손. 아무도 안 든 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세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데도 안 드신 분들. 국내에 딱 한 분 드셨거든요. 지금 국내 주식을. 안정성? 국내 주식이 낫죠. 안정성은. 왜 국내 주식이 안전할까요? 왜 국내 주식이 안전할까요?
맞아요. 변동성이 덜합니다. 올해 유독 코스피가 많이 뛴 거지. 근데 이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몰리면서 코스피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부동산 규제 같은 것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시던 분들도 주식으로 몰리고, 코인 시장에 들어갔던 자산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모든 투자 시장에 있는 파이는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파이가 한쪽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사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랑 이번에 그 젠슨왕이랑 저희 이재용 회장님이랑 그 치킨 뜯은 거 보셨죠? 뉴스 예. 기사 같은 거 그런 거 보셨죠? 사실 그게 주가에 영향 미치나요? 뭔가 개발된 게 아니고 뭔가 새로 납품하거나 그런 신기술이 개발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주가에 영향을 끼칠까요? 기대 심리. 또 뭐 있을까요? 그렇게 회담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이 오르는 이유. 기대 심리 말고 또 하나 맞추면 커피 쿠폰. 아무거나 질러보세요. 커피 쿠폰 너무 약한가요? 깜보 또 기업 이미지. 기업 이미지. 그것도 좋습니다. 또 기대 심리와 기업 이미지. 이것도 다 일맥상통하고 또 뭐 있을까요? 한 장 말고 두 장. 맞추면 두 장. 커피 쿠폰 두 장. 저는 여러분이 맞추시기를 비는 사람입니다. 좀 커피 쿠폰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지점분들은 맞추셔야죠. 제가 교육을 몇 번을 해드렸는데. 홍보가 돼서 맞아요. 홍보 효과예요. 홍보 효과. 가장 큽니다. 홍보 효과. 그러니까 국내 주식 안에 들어가 있는 총 시총은 당연히 미국 기업들 하나에도 못 비비죠. 엔비디아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시총을 먹습니다. 근데도 요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원래 하이닉스가 올해 계속 많이 올랐던 이유가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이죠. 얘네는. 근데 얘네는 엔비디아에 출하를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뛰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젠슨왕이랑 그렇게 회담도 하고 성공 사례를 보이면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우량주는 몰렸다가 금방 빠져요. 생각보다. 카카오 때도 똑같죠. 카카오 액면 분할 전에 엄청 몰렸었죠. 근데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얼마나 빠졌을까요? 카카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카카오도. 근데 지금은 뭐 중국 기업이나 다름없으니까 그거는 또 뒤로 하고. 자, 삼성전자 봤어요.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올라가는 수치 보이실까요? 계속 거의 동결이었죠. 10년 수치로 보면은. 저희 작년부터 엔비디아 진짜 엄청 올랐죠. 작년부터. 엔비디아로 조금 재미 보고 계시는 분은 알 텐데 엔비디아는 지금 태산이에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 상황으로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보통 주식을 볼 때는 1년 차트랑 3년 차트로 장기를 체크하는데 맞아요. 1년 차트랑 3년 차트로 봐요. 보험 쪽과 이제 비교 분석을 위해서 이제 10년 차트로 맞아요. 일부러 10년 차트를 했어요. 우리는 장기 상품을 판매를 하니까. 근데 어차피 뒤쪽에서 이제 그 우리 거 변액 차트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기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10년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강산도 변한다는데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많이 올랐다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고객들은 우리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거기가 어차피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을 해도 걸러들어요. 고객들 귀에 들어오는 거는. 근데 우리는 FC니까 알아두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애플도 성장 나쁘지 않죠. 애플도 많이 오른 편이죠.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를 고객한테 시키려고 이 앞전에 했던 거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 어차피 개인 투자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이에요. 시간.
투자의 기본은 시간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공부도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도 보는 그런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차트 공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를 고객들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고객들한테 좋은 거 뭐 있을까요? 답 나와버렸는데 지수 투자입니다. 지수. 지수가 뭘까요? 지수.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다 들어보셨죠? 코스피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 종합주가지수라고도 한다. 나스닥도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636조라는데 떨어졌죠 오늘. 하이닉스도 요거랑 지금은 맞진 않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직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기아,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기업이죠. 요 기업들. 요 기업들의 공통점 뭐 있을까요? 여기 올라와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이죠. 우선 다 대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뭐 공대 나오고 똑똑하신 분들은 다 요 시총 상위 10개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분들 취업을 한다 하는데 삼성전자 아들이 붙었어요. 보내고 싶으세요? 보내고 싶으세요? 아들 삼성전자? 보내고 싶으세요? 아들 삼성전자? 혹시 안 보내고 싶다 삼성전자? 한 명. 자, 미국 탑10 상위 기업입니다. 나스닥.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TSMC까지. 저 4.92T 저거 뭔지 아시나요? T가 뭘까요? T. T. 요 달러거든. 달러? 636조랑 4억 9,200만 달러랑 가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요 위에 이 상위 3위 기업이 이 기업 하나로만 해도 대한민국 시총을 잡아먹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녀분 엔비디아 보내실래요? 삼성전자 보내실래요? 둘 중에 무조건 한 군데 갈 수 있어요. 자녀분 삼성전자 보내실래요? 엔비디아 보내실래요? 근데 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세요? 더 똑똑한 애들이 엔비디아에서 내 돈을 벌어다 준대. 내가 한 주만 사도 걔네는 이 한 주의 값어치 일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주식을 산다는 건 우리가 주주가 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건 대주주 막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좀 기분도 풀어주면서 그분의 좀 딱 경계하고 있는 것도 풀어주려면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도 들어가야 되죠. 그때 이런 얘기 섞어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자녀분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둘 다 취업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처음에 삼성전자 보내신다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연봉 차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한테. 왜? 우리는 변액 팔 거잖아요. 변액에서 우리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펀드 뭐 있죠? 변액 세일즈 해봤다. 한 분 끝이에요? 두 분, 세 분. 이쪽 라인은 변액 없으세요? 혹시? 아직? 아, 변액 없다. 있다 말고 없다.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다 차월수가 그럼 5차월 미만? 거의 5차월 미만. 그럼 조금 더 이제 쉽게 나중에 변액 따자마자 지인들한테 써먹으라고 해드릴게요. 친구들한테, 이 광고기들 말고 그냥 친구들한테 아마 지인들 그 토스 같은 걸로 토스 증권으로 주식 조금씩 살 거예요. 친구들 걔네한테 주식 뭐 있냐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해외 주식 하나도 없고 국내 주식만 있다? 걔는 내 고객이에요. 그날부터 이제 걔는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애야. 코스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계속 한 주식을 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인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한 지인 보신 적 있으세요? 1년, 2년? 1년 이상 적금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저희 지인들이죠. 1년 이상 적금하는 것도. 근데 1년 이상 적금 못하면은 20대 중후반에 1년 이상 적금도 못한다? 자랑적이라. 힘든 친구죠. 앞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삶이. 1년 이상 적금도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삶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은행보다 뭐 주식 먼저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잘하고 있다 칭찬 정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칭찬을 해주는데 우리는 변액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 친구 거를. 그 친구가 매달 삼성전자 2주씩 사는 돈을 우리는 가져와야 돼. 그랬을 때 그 친구한테 이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다니는 회사 뭐 중소기업이거나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 연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 연봉 잘 받겠죠. 머리 좋으니까. 삼성전자 연봉 좋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너 삼성전자에서 일하는데 너 엔비디아에서도 스카우트 가면 안 갈 거야? 안 간다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그 사람들은 셈이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주식의 가격을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름차를 방금 저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짜리, 3년짜리 그래프를 보여줘요. 지인한테 혹은 이관한테 1년 동안의 성장이 주식이 오른다는 거는 기업이 성장했다는 거죠. 1년, 3년짜리 성장표를 보여주면 돼요. 어디가 더 성장을 많이 했을까? 단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은 어디가 더 많이 할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에 투자 안 합니다. 해외에 투자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가 안전하잖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안전한 거 좋아하면 은행에다 하셔야죠. 은행은 내 돈 까먹나요? 제 돈 손해보나요? 넣어놓으면? 손해는 안 보죠. 원금 보장은 되죠. 근데 지금 그분이 개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은행보다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돈에 욕심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 알아보고 투자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도 해보신 분들 한 2분 정도밖에 없으신데 투자 안 하시는 분들 혹시 투자 안 하시는 이유 있으세요? 투자 안 하시는 이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또 투자를 안 하시는 이유?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시드머니. 또 뭐 있을까요? 투자를 안 하는 이유.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이 안 하시니까 안 하시는 이유, 하나씩 안 하는 이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찮아서. 맞아요. 귀찮죠. 맞아. 또 뭐 있을까요? 투자를 안 하는 이유.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다 고객들 거절 처리죠. 고객들이 하는 거절 처리. 자, 다시 돌아와서 요런 거죠. 보통 고객들이 나오는 거. 할 줄 몰라요.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고점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리고 세금 얘기하는 지인들이나 고객들 혹시 있으셨을까요? 세금 때문에 뭐 투자 안 하고 있다. 없으셨어요? 아무도? 세금 얘기까지는 안 넘어갔죠, 지인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인들이 왜 뭐 할 줄 몰라서?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왜? 앞에 FC 담당자인 저 왔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좀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 지금까지 안 한 거? 아, 나 없어서 그렇다고. 나 못 만나서 너 못한 거라고.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모르겠어요? 코스트 에버리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평균 단가, 구매 비용을 평균화하는 투자법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같은 거를 계속 사는 거예요. 뭐 매달 30만 원으로 정했다. 30만 원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그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10년까지 계속 삽니다. 지금이 고점 아닌가요?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이 고점이다, 주식시장.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단 한 번도 전고점을 돌파 못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솔직히 코스피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4천대를 돌파하고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요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있죠. 대한민국 지금 경제성장률 어떤가요? 0%대예요. 0%대. 1%대도 안 넘어갑니다. 경제성장률. 그렇다면 미국은 경제성장률 어떤가요? 어떨 것 같나요? 어떤가요 말고 어떨 것 같나요? 미국은 경제성장률. 대통령이 바뀌고 외국으로 협상 잘해주는 거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편한데 맞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나 그런 경제성장률 같은 거는 그 대통령이나 뭐 그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뉴스는 잘 안 보지만 릴스 자주 보죠. 릴스에 자주 뜨는 그 뭐 경제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디 기업 대표 요즘 많이 보는 거 누구 있나요? 릴스 같은 데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보시는 분? 어제 롤드컵 봤다. 어제 롤드컵 봤다서 페이커 최근에 젠슨왕이 그 엔비디아 초청했던 거 아시나요? 예. 그렇죠. 젠슨왕이 요즘 릴스에 가장 많이 뜹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성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 릴스에 가장 많이 뜬다는 건 엔비디아가 가장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한테 납품해주는 업체잖아요. 하청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1%대도 안 되는 거면 국내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덱스 주식형 정말 많이 올랐죠. 올해 거의 6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저희는 단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변액은 길게 보고 갔을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 투자는. 그리고 뭐 어차피 세금 22%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하게 되면은 그걸 개인이 신고해야 되죠. 내야 되고 그 배당세 따로 있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 세금까지 신경 쓰면서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 정도의 시드머니 있으신 지인들 주변에 많으신가요? 많다면 그분들은 정말 옆에서 꽉 잡으셔야 됩니다. VIP 고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미국 주식형 저희 거 안에 들어가 있는 펀드 라인업이죠. S&P 500 인베스코 그 미국 주식형 2인데 저희 지금 펀드 라인업 중에서 아마 고객들한테 굳이 32가지 라인업을 다 설명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은 미국에 투자를 하자라고 고객들한테 세일즈를 아마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저희 거 이 특별 계정 운용 거기서 보면은 저희 펀드별로 다 볼 수 있거든요. 매 월마다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서 고객들한테 마지막에 이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상 고객님께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손해보실 일이 절대 없어요. 왜? 그래프가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항상 올라가고 있어요. 해마다 1년마다 계속 올라가요. 얘도 동일하고. 그리고 변액의 장점은 뭘까요? 변액의 장점 비과세 말고 내가 안 팔아도 돼요. 고점에서 혹은 내려갈 때 안 팔아도 돼요. 펀드 변경해주면 돼요. 저희 거 펀드 변경 가능하죠.
보통 개인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급격스럽게 마이너스가 되고 뭐 한 10%대? 그럼 패닉셀러서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팔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 봤어요. 이번에 인덱스 같은 걸로 막 많이 보고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디로 옮기지 했을 때 안전한 채권 같은 데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옮겨놓으면 우리는 수익을 보고 나서 본 수익 그대로 펀드 변경을 해드리면 변동성이 적은 채권에 넣어놓으면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안전하게 내 자산도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보험의 보자는 지킬 보자입니다. 보험은 내 자산을 지키는 용도예요. 은행 물론 좋죠. 근데 수익이 안 나요. 투자? 물론 좋습니다. 증권사에 하는 거 개인 투자도 너무 좋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성질과 은행의 장점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거를 합쳐놓은 게 저는 변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하게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현재의 현대에서 개인 투자는 하고 싶지만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세일즈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액은. 그리고 본인 거 혹시 변액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변액 아까 땄다는 분들 중에 본인 변액 하고 계시는 분 혹시 몇 개월 되셨어요? 본인 변액 하신 지?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5달. 혹시 2년 이상 되신 분 있으실까요? 변액? GNFC님 안 되셨을까요? 2년은 안 되셨고 저희 FC들한테 가장 좋은 건 변액이 맞습니다. 요거는 사실 변액에서 가장 좋은 IP는 내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 거. 나도 투자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고객이 물어봤을 때 그럼 FC님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전 없으면 갑자기 거기서 신뢰도가 팍 하고 떨어져 버리거든요. 혹은 내 가족, 내 지인들 거라도 무조건 변액은 받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크게 관리할 것도 없어요. 한 펀드에만 넣어놔도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성장 꾸준하게 합니다. 전 지금까지 제 고객님들 거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펀드 변경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거기다 수익이 나면 추가 계약 받기가 너무 쉬워요. 변액은. 내가 돈 불려줬으니 이제 다른 것도 믿을만 하시지 않냐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진짜 본인 거에서 수익률 난 거 보여주는 게 최고의 RP예요. 변액은. 요 앞에 거는 당연히 알아두면 좋은 거고 기초도 모르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할 때 그냥 저는 요 PPT 켜가지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PPT는 필요하신 분들 이따가 보내드릴 거고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사실 저는 Q&A가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의응답이 많아야 배워가시는 게 많습니다. 얻어가시는 게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RP는 아마 변액 RP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신입 때도 그렇고 신입 교육 때도 그렇고 그 지점 내에서도 뭐 잘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으실 거고 계속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변액 관련된 거 질문 좀 오히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입 씨님. 이관 고객님을 만났을 때 반대로 네. 너무 잘 아셔서 개인 주식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저는 거기서 세금 얘기합니다. 보통. 네. 어찌됐든 잠시만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때문에 보험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개인 투자도 잘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나중 가면 건보료 더 올라갑니다. 건보료도 내죠. 똑같이.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 노후 플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세액공제 다 받잖아요. 연금 저축도 당연히 해야 되고 연금 보험도 해야 되고 모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다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 포트폴리오 하나 추가하셔라가 되는 거죠. 변액은. 오히려 뭔가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는 칭찬을 해주는 게 맞아요. 개인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면. 칭찬을 해주고 거기서 그분이 조금 더 자산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세 분 중에 한 두 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앞에 분이랑 사실 질문이 거의 동일하긴 한데 저 친구 중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전업 투자 하시는 분일까요? 전업으로
전업 투자자. 집에서 하시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뭐 시드머니 다 친구니까 다 반말하고 하거든요. 네. 예상되는 게 거의 1억 정도인데 1억 그런 정도. 친구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해가지고 사실 변액보다 자기가 직접 투자할 줄 알면 더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그쵸, 그건 장점이죠. 그럼 변액을 팔 때 아까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단순합니다. 저 주식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 그 증권 계좌를 파서 했습니다. 거의 14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왜 있을까요? 14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사업도 했었고 그래도 나름 괜찮게 벌고 투자도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회사에 온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개인 투자는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이에요. 본인만의 루틴이 정립이 돼 있고 정말 투자를 잘하는 분이더라도 10년에 한 번 실수, 그 실수 한 번으로 날아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그분들도 변액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유 심플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투자를 잘하고 본인을 믿어도 한 번 그 미끄러지는 상황을 계속 제가 머리에 박아요. 저는 그 지인 만날 때마다 계속 머리에 박습니다. 너 한 번 미끄러지면 아무리 너가 잘해도 너도 나 투자 오래 했던 거 알지 않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정서 쪽을 건드리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냥 1억 시드머니면은 사실 그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큰 건 아니거든요. 최소 예상 금액이 최소 예상 금액 한 번 자산이 왔다 갔다 할 때 한 1억 정도씩 왔다 갔다 하시나요? 한 달에 대기업 그 번다고 하셨는데 투자로 그런 식으로 버신다. 그런 분들은 보통 단기 투자, 분단위 매매나 뭐 그런 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대신에 그 대기업 연봉 정도만 버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산 액수가 크기 때문에 1억에 1%만 벌어도 100만 원이죠. 1억에 1%. 하루에 1% 버는 거 어려울까요? 전업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안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런 분들이 대기업 연봉을 버는 이유는 대기업 월급 정도밖에 못 버는 이유는 일주일 중에 5일 장 열려있을 때 3일 벌고 2일 까먹어요. 5일 내내 돈 벌 수가 없습니다. 5일 내내 돈 버는 분들이었으면 누구 연락도 안 받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공포심리를 심어줘요. 그 최소 시세 1억에서 뭐 한 10억까지 움직인다고 쳐봤을 때 선물 투자 같은 거 혹시 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선물? 아까 주식 투자 하신다는 분들 중에 선물은 1초 만에 내 1억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1초 만에 내 10억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 사람이 안 해도 투자하시는 분들 결국엔 손이 가거든요. 안 갈 수가 없어요. 투자 심리상. 그랬을 때 그걸 잊는 리스크를 이 변액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해놓자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방어 용도예요. 거기다 본인이 그렇게 투자 잘하면 변액으로도 비과세 상품 하나 파놓으면 얘도 운용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 제 그 개인 투자하시는 고객님들은 150만 원 한도까지 저축보험은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150만 원짜리 계좌 파놓으세요. 그분들은. 왜?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본인 손가락 하나만 믿고 가다가 잘려요. 결국엔 잘립니다. 1년 내내, 2년 내내 잘 되는 투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투자 성공하신 분이면 뉴스에도 나오고 했겠죠. 라고 오히려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부귀영화 못 누린다고. 무조건 안전자산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변액은. 본인이 펀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어플로 혹은 전화로. 그러니까 펀드 라인업이 32가지 정도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변액을 가입을 할 때 그 펀드를 내가 몇 프로씩 넣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가입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펀드가 떨어질 것 같다, 뭐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감이 오면 그 사람들은 알아서 펀드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이 같이 움직여요. 그 펀드로 다시 투자가 됐던 자산,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이해되셨나요? 그건 나중에 개인 독 주세요. 그 고객 중에 이미 S&P 500에 ETF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고객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변액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라고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을까요? 아, 그거밖에 할 수가 없냐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S&P500 뭐 타이거 같은 것도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토스에서 그냥 말 그대로 본인 혼자 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세금 얘기를 떠나서 너 그거 지수 방어 안 될 때, 지수 빠졌을 때 안 팔 자신 있냐고. 장기 투자를 하는 목적은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팔면 안 되거든요. 팔면 안 돼요, 저희는. 그럼 팔고 다시 살려 했을 때 살만한 용기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자기 주식이 막 10% 20%씩 빠졌어요. 안 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강인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본인이 개인 투자하고 있다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정서를 건드려요. 너가 안 팔 자신 있냐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FC들은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된다는 게 내 걸 보여줘야 돼요. 내 개인 투자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내가 변액을 하고 있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되게 내가 보험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신뢰도가 쌓여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개인 투자 같은 것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토스 같은 거에서 500원짜리 막 그런 주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사면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공부가 일단 가장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세금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비과세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어차피 제가 말을 안 하면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은. 내 고객들은 내가 말하기 전에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 주변에 10명 중에 한두 분밖에 없지 않나요? 개인 투자하는 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쫙 깔릴 정도면 정말 그쪽에서는 건강보험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런 풀이면. 근데 보통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풀은. 공략할 곳은 너무 많거든요. 당장에 제 친동생도 저한테 변액을 가입을 했거든요. 개인 투자해요. 제 친동생도. 제가 투자를 하는 걸 굉장히 오래 봤기 때문에. 심지어 저보다 잘합니다. 이제. 저보다 잘해요.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저보다. 그 친구는 분단위 매매라고 해서 스캘핑을 하는데, 그냥 출근할 때 1시간 동안 계속 1분마다 투자를 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근데 그런 사람도 변액의 메리트를 느낍니다. 왜? 내가 덜 피곤해요. 변액은. 내가 관리를 덜 해도 돼요. FC가 언제 펀드 변경하라고 말해주고 회사에서 분기마다 운용보고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는 저한테 변액 가입하신 고객님들한테 월수금마다 뉴스를 보내드려요. 국내 해외 주식 뉴스 동향 같은 거를 보내드려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내가 이 FC의 변액 고객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거조차도 제 RP거든요. 저는 고객들한테 상담하면서 직접 보여줘요. 제 핸드폰을 열어서. 제가 뉴스를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다. 근데 선생님께서 기존에 가입하셨을 때는 이런 거 관리 못 받아보셨지 않냐. 저한테 가입하시면 이렇게 개인 투자할 수 있는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고 안전자산도 확보하실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P,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가벼운 RP는 정말 아예 모르는 분들한테 써보기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뭔가를 알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혼자만 했을 때 얻는 득보다 나한테 했을 때 얻는 득이 더 많다를 머리에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떠나서 저희 그 MOU 방 다 들어와 있으시죠? 그 손해사정사 있는 방. 그런 것조차도 다 저한테는 RP인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시게 되면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같은 필요하신 일 있을 때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도움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 해민병원이라고 거기서 OS 전담 간호사를 했었거든요. 정형외과에서. 그래서 저는 제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다 말씀드려요. 선생님께서 뭐 다리가 아프거나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원장님들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고 병원비 같은 거 할인도 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능력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다 뱉을 수 있어야 돼요. 변액RP라고 해서 이 주식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를 팔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자, 또.
거절 처리 중에 네. 원금 보장 거절 처리 어떻게? 원금 보장 거절 처리. 저도 이게 원래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이것도 돌고 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약건이에요. 내 기계약건들 변액을 보여주면 돼요. 원금이 안 찬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입한 사람들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크게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거기다 지금 변액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이너스 나신 분 있나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장 상황으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옛날 변액건, 그 이관계약건 저희한테 이관 받잖아요. 허브 찍으면. 거기서 변액 같은 것도 좀 찍어두시면 좋아요. 그 변액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막 5년에서 7년, 많은 분들은 뭐 10년도 넘어가신 분들인데 다 원금 이상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저 보증 비용도 있잖아요. 또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거의 50분 가량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마지막 하나 커피 쿠폰. 지어 짜보세요. 그 혹시 이관 받으셨을 때 네. 구변액보이신 분들한테 네. 티 어떻게 얘기해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구변액에서 신변액으로 신규 가입 시켜드릴 거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높았고 펀드 라인업이 6개에서 8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신변액 같은 경우에는 펀드 라인업이 선생님께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32가지 정도 되시고 사업비 부분에서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 변액보험을 계속 유지하셨을 때의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신변액으로 옮기시는 게 더 좋으실 거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설명드리겠다. 굳이 안에 있는 거 변액 뭐 마이너스 몇 프로다, 수익률 얼마나 났다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선생님한테 좋은 얘기 해드리려고 할 거니까 만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에 계속 두시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금 수익률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니까 잠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선생님께 득되는 정보 드리고 담당자로 배정됐으니 거기다 지금 캘린더 딱 드릴 시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담당자로 배정돼서 캘린더 나와가지고 캘린더 전달드리면서 인사드리러 가겠다. 그리고 인사드리는 김에 계약권 안내 도와드리고 더 좋은 플랜 있으니 그것도 설계해서 가겠다 라고 말씀드려요. 미리. 안에서 수익률 같은 거 다 까버리면 앞에서 안 들어요. 미리 전화로 말하고 가면. 그리고 만나러 간다 했을 때 약속 당일에 깨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확인을 해보겠다. 자기들 확인을 해봤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수익률 해봤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분들한테 그 정도로 괜찮으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들 딱 만나면 어차피 시니어들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도 초이덕 많이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저희 슈퍼본부에는 거기다 본부분들을 떠나서 되게 막 이사님들도 오셔서 막 강의해 주시잖아요. 그럼 훌륭하신 분들한테 초이덕 요청하시면 T만 그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미팅만 잡아서 앞에만 앉혀도 저희는 50% 이상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변액 RP 이 정도로 해봤는데 사실 변액이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셔서 조금 도움이 덜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음 강의 때는 모두 변액 따오셔서 더 심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